이번 주에도 힘차고 기분 좋은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비트코인 반등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그런데 벌써부터 어둠의 그림자가 덮치는 것인지 그동안에 잠잠했었던 중동이 다시 한번 서로 미사일을 쏴지 끼면서 지랄 연병을 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서 비상사태 선포 및 헤즈볼라 및 레바논에 대해서 반격을 하겠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 역시 여기에 끼어들게 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암호화폐 시장이나 미국 증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런 사건도 발생을 했었죠. 트위터의 창업자 파벨 드로프가 프랑스에 갔다가 체포를 당한 것인데요. 자, 체포당한 이유가 뭐냐? 그가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은 텔레그램 상에서 많은 범죄라든지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가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 텔레그램의 콘텐츠 관리 부실이 수사의 근본 원인이다. 라고 매체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도 나와있다시피 SNS 플랫폼이 범죄에 악용됐다라고 해서 해당 기업의 CEO를 사법당국이 체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치자면은 페이스북의 창업자, 트위터의 창업자들도 안전할 수가 없을 것인데 왜 굳이 텔레그램의 창업자를 노렸느냐? 이를 두고 많은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터커 칼슨 인터뷰에서 텔레그램 창업자가 이야기하기를 미국 정부가 본인에게 접촉을 시도해 오면서 텔레그램의 백도어, 텔레그램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엿볼 수 있거나 혹은 조작까지 가능한 백도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를 거부했었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얼마 전에 한 해커가 이스라엘의 중요 정보를 해킹해가지고 텔레그램에 올려놨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좀 검열을 하고 삭제를 해달라는 식으로다가 이스라엘 및 서방 국가에서 요청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를 거부하게 되면서 눈밖에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으로는 소송 및 고소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체포, 거의 납치하듯이 체포를 해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용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끌고 갔다. 그리고 추가적인 의혹이 또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친과 공항에서 체포됐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여친이 24살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자신을 크립토 코치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드로프랑 함께 다니는 곳마다 개인 전용기 등등의 사진을 죄다 찍어가지고 공유를 하면서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여성의 프로필인데요. 4개 국어에 능통한 그런 사람으로서 어쩌면은 이 사람이 스파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드로프가 자신의 신변이 위험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프랑스에 가게 된 것, 파리에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친이 꼬드겨가지고 가서 체포당하게 만들었다라는 식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일론 머스크, 비탈릭 부테린 등등은 이는 언론 자유의 침해다. 자유롭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석방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를 살펴보시면 암호화폐 커뮤니티도 일제히 드로프의 편을 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관심사에 내가 빠질 수 없다. 아가리선, 최근에 밈코인 프로젝트 성공으로 기세가 등등한 저스틴 선, 다우를 만들어가지고 100만 달러를 모금한 후 드로프 석방을 위한 움직임에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근데 드로프 억만장자야. 100만 달러는 우스울걸. 자, 어찌됐든지 간에 해당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텔레그램 톤코인이 좀 많이 빠졌었죠. 그러면서 미결제 약정이 32%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부터 위로 확 반등 튀거나 아래로 더 짱박힐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어느 방향이 될 것인가? 여기에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20% 정도까지 빠졌었어요.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한편 어떤 기사에서는 드로프가 최대 프랑스에서 20년형까지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비트코인 분석 바로 넘어갑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미스터 크립토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64,000달러를 유지할 수 있다라면은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68,000달러대까지 껑충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술적으로다가 68,000달러가 열려있기 때문에 바로 돌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근데 바로 돌진하기보다는 조정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 최근에 저항을 뚫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지 확인하러 내려가가지고 62,000달러 상단까지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다 태우고 다시 한번 반등 및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매크로시아지 분석가의 분석, 크립토 뉴보 분석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라면 비트가 쐈을 때 꼬리를 남겼기 때문에 꼬리 메꾸려고 최소 50% 정도는 메꾸면서 64,800달러 상단까지
상승을 했다가 조정받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참고로 해당 꼬리에 많은 유동성이 몰려 있다라고 하는데요. 유동성 정리하고 62,000달러까지 지지 확인하러 내려가지 않겠느냐 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한편 트위터상에서 그동안에 꽤 잠잠했었던 인컴 샤크, 그동안에 미장에서 많이 돌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가 해당 차트를 정말 오래전에 그어놨었죠. 근데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하면서 결국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정말로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길게 횡보를 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이 맞아 떨어졌죠. 야, 징그럽다 진짜. 다음으로는 맥트캐피탈 분석가, 비트코인이 66,600달러 지지를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리고 지지 확인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하면서 다음 단계인 65,000에서 71,346달러 구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65,000달러를 뚫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조정을 받고 뚫을 것인가, 바로 뚫을 것인가, 지금은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기사도 있긴 있어요. 비트코인이 대폭락을 오히려 앞두고 있다. 4만 달러까지 각오해야. 제가 이 기사를 왜 공유를 하느냐, 이유를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해당 분석을 남긴 사람은 알란 산타나라는 분석가입니다. 유명 분석가의 분석을 저는 보통 공유를 하는데 유명 분석가는 아니고 팔로워 3,000달이 소위 말하는 학고 분석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이러한 차트 분석을 남기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겠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는 피보나치 비율을 들면서 2023년도 9월부터 2024년도 3월까지 상승세에서의 0.5%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49,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을 것. 그 이후에 43,500달러에 위치한 0.618 피보나치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자신의 분석을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근데 굳이 제가 이 분석을 믿어가지고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아직 있기는 있다. 왜냐? 저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은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는 큰 하락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큰 하락을 했다가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은 동성이가 나와서 도와주면서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됐었던 그런 일들이 과거에 여러 차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 만약에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은 염두에 둬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거에 증시가 떡락을 하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서 미국 달러가 먼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목격이 되었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달러가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반복된다라면은 9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증시가 그리고 비트코인이 함께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양적 완화가 시작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펌핑.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다른 점이 있다라면 이미 동성이가 시장이 많이 풀려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선거 및 글로벌 유동성도 계속해서 풀려 있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돈을 풀게 된다라면 예전처럼 미국 증시가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른다. 그런 식의 발언은 좀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유튜버로서 그냥 과거에 있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것인데요. 굳이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정하라고 한다면 9월달에 금리 인하 발표가 나와도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약간 떨어지는 척했다가 다시 또 말아올리지 않을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로 일컬어질 만큼 엄청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증시가 떡락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대한 미루지 않을까, 막아내지 않을까. 반대로 떡락을 기다리는 사람들, 시즌 종료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나리오를 기다리고 있겠죠. 이제 이번 주가 9월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설파 분석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부터 제대로 된 상승이 발생하게 된다면 앞으로 며칠 동안 장이 조정을 받을 때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포지션 진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승 추세 시작 전에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 보통 이렇게 많은 의심과 혼란함이 동반되게 된다. 이게 정상이다라고 하면서 조만간에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립토 보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축적, 그 다음에 스프링 및 속임수 다음에 이번에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더리움 가지아라고 외치기도 했었고,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디파이 중심의 알트장이 조만간에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디파이는 기대를 하지만은 온도, RWA의 대표 코인인 온도 같은 경우는 과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힘을 실어주듯이 인컴샤크 분석가, 최근 미국 증시에서 적은 시총의 주식들이 꿈틀꿈틀대기 시작했는데, 이런 움직임은 알트코인들, 시총이 적은 알트코인들의 상승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에도 작은 시총들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함께 상승하지 않겠느냐, 기대감 섞인 예측을 하기도 했었고, 다음으로는 지나가다가 차트가 있어서 가지고 와본 것인데, 최근에 패치 AI를 정확하게 맞췄었던 LG 분석가 DYSNC, 뭔 코인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남겨가지고 잠깐 공유를 해봅니다. 자, 과연 이번 주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거쳐가지고 본격적인 상승으로 돌입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지정학적인 위기 등등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게 될 것인지 지켜봐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 채널 살려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를 통해서 부탁을 꼭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모여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